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옥입니다. 네, 요즘엔 술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 같은 불금의 교양학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인류 최초의 술, 그러니까 꿀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또 오늘은 어떤 주제를 또 갖고 오셨을까요? 트렌디한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트렌디한 주제요? 네, 제가 그 6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그 삼성동에서 열린 국내 최대 주류 전시회인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 엄청 핫한 전통주를 많이 발견해서 그 소식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아니,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주류 칼럼니스트가 모르는 엄청난 전통주가 있어요? 아유, 계속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네. 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전통주라는 게 꼭 문헌에 있는 것만 복원하는 게 아니고 문헌에 있는 걸 복원하면서 현대적인 것을 가미하면서 또 외국 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런 다양한 문화의 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전통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오늘 좀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말씀해 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람회는 어떻게 열었을까? 네, 이게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창궐한 이후로 이제 첫 번째 행사였어요. 그래서 다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그래서 무조건 마스크 필참 그리고 무조건 써야 되죠. 그리고 간격두기 그리고 입장 인원 제한 등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1시간을 대기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거리두기를 진행을 해서 어떤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행사의 취지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국제 주류박람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간은 되게 클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을 텐데 한 명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마스크 생활만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만 잘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박람회 규모는 어느 정도였어요? 일단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4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는 100개 업체가 줄여서 134곳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40% 정도 줄은 것이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도 코로나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줄어든 업체가 100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이 업체들 대부분이 어디냐? 바로 수입 주류 업체들이었어요. 아니면 수입 외국에 아예 공장을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외국 사람이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국제선 항공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한국에 가서 다음번에 누가 수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감에서도 술을 갖고 와서 전시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업체들이 다 참석을 못했다. 마케팅이나 뭐 영업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이제 유럽이나 뭐 미주 그리고 뭐 가까운 일본 쪽에서도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확 줄어들었고요. 뭐 외국인이 직접 한국 오면 또 2주 동안 또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이나 미주 자체가 지금 물류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럽에서 택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물건을 우리나라 보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간에 도착을 못 합니다. 한 달 걸린다 그래요? 더 걸리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이 일본에 살아가지고 그 마스크를 보내주는데 보통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우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 2박 3일이면 갔거든요. 막 가깝잖아요. 근데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보내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 물류 자체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아예 수입 주류를 받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곳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 주류 업체들이 참가를 못하니까 아까
굉장한 전통주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통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행사이기도 했겠어요.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여 개 업체 중에서 전통주 업체가 한 50여 곳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비율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저 구석에서 네. 다들 화려한 위스키나 와인 마시고 막 이렇게 보고 전통주 있네,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우리 양조장은 아무래도 그 영세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국 막 술 주류 회사 같은 거 큰 회사들은 막 멋지게 부스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딱 들어오는데. 예. 근데 올해는 이 134곳 가운데 무려 50개 업체가 전통주 업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40% 정도 전통주 업체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 제품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마치 이 전시의 센터에 자리 잡은 듯한 주인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사실 주인공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희한한 게 한국 사람이 한국의 술, 이 전통주에서 제일 관심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냐, 어떻게 마시냐, 무슨 음식하고 마시면 좋냐 다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국 국민이 제일 지금 한국의 전통주를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열변을 토해내야 제가. 네. 전통주 부스는 어땠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고요. 네. 그중에 이제 약간 이 서양의 문화와 우리 문화를 약간 합친 한국 전통주 바라고 있었어요. 전통 그 부스 이름이. 네. 이거는 이제 민속주협회라는 협회에서 운영을 한 바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30분을 대기를 해야지만 전통주를 시음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전통 소믈리에들이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설명도 해주고요. 네. 이 줄 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네. 공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입장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입장료 한 2만 얼마 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라 불리는 이제 2030 세대가 와서 사진 찍고 시음하고 재밌어하고 이런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정말 처음 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요즘에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와닿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박람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얼마나 됐어요? 관람객들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만 5천 명 정도 왔는데 많군요. 올해는 그래도 이 업체가 40%나 줄었는데 조금 줄었어요. 2만 한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준 거죠.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전통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알면서도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는 걸 실은 이 행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근데 전통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신제품이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이번 박람회에서는 어땠어요? 아까 굉장한 술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신제품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네, 제가 관심이 갔던 술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진이었어요. 진, 런던 드라이 진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영국이 유행시킨 술인데 이 간단히 말해서 이제 주니퍼 베리라고 불리는 노간주 나무 열매를 넣어서 또 다양한 허브를 넣어서 증류를 해서 마시는 술이에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술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건 전통주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수입주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주 아닌데 100% 다 우리 농산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 그리고 조그만 양조장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진은 다 허브를 넣잖아요. 어느 허브를 넣느냐? 우리나라의 한약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허브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약소주라고 그래요. 약소주. 약재가 들어간 소주다 그래서 하는데 약소주라고 하면 다들 어렵고 권위적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한국의 크래프트 진이다. 그래서 다양한 허브와 약재를 넣고 그걸 갖고 증류해서 만든 술인데 이게 부자 무슨 땡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진이 정말 인기 폭발이었어요. 맛보셨어요? 어떤 맛이에요? 그럼요. 동서양의 만남 이런 느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졌는지. 그러니까 실은 저는 술 같은 경우에는 높고 낮음은 없다고 보는데요. 술 맛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맛 자체가 굉장히 화했고요. 화한 느낌 있고 한국적인 이런 부드러운 성과 화한 맛이 만나서 맛이 좀 보들보들해진 느낌. 그리고
한국식 허브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푸른 녹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맛이 저는 꼭 우리 전통주라고 해서 뭐 약소주다, 약주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다양한 우리 전통주에 들어가는 이 원료를 우리나라 원료로 한다면 더욱더 다양한 술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술은 비싸요, 가격이? 조금. 조금. 근데 좀 좋은 와인이라든지 좋은 위스키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죠. 그러면은 뭐 도전해볼 만한 정도 술.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러면 어떤 술이 지금 그 명욱 씨 눈길을 끌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맥주 마실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보리로 맥주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좀 하얀 거품 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맥주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밀맥주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밀맥주를 만들면 맛도 풍부해지고 크리미한 느낌도 있는데 이 100% 우리 밀로 만든 소주가 나온 거예요. 우리 밀 소주. 우리 밀 소주. 네, 우리 밀 소주인데 우리가 그 예전에 이 밀을 갖고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술 같은 경우는 진맥 무슨 소주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이것도 맛은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빵을 섭취하게 되면 빵은 다 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뭐냐면은 잘 익은 빵에서 느끼는 고소함이 있고요. 그 안에 수분이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 빵을 우유와 마시는 또 부드러움이 공존하고 네. 그리고 이 우유에 들어갔을 때 밀 하나하나가 쪼개지면서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그 느낌과 그 풍미가 그대로 입속에 전해집니다. 네. 그 맛을 느끼시는 게 참 놀랍네요. 저는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 밀로 이렇게 소주를 만들면 이렇게 훌륭했구나 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마셔봤거든요. 쌀로 만든 소주라든지 보리로 만든 소주, 고구마로 만든 소주는 마셔봤는데 이 밀로 만든, 특히 유기농 밀로 만들었다고. 네. 그 뭔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트 맥주는 어때요? 크래프트 맥주요. 실은 세금 체계가 그 가격에서 세금이 붙는 거에서 양에서 세금이 붙는, 그러니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맥주 가격, 그러니까 수제 맥주 가격 상당히 좀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참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맥주 같은 경우가 많이 안 팔렸잖아요. 네. 불매운동 일어나다 보니까 그 자리로 수제 맥주들이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안타깝게도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곳들이 100여 곳이 넘어요. 많이 늘어났죠. 네. 만드는 제품은 1000여 종류가 넘어요. 근데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나름 있는 수제 맥주들만 기회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팔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제 맥주 하면 잘 팔리는 곳 하면 이태원, 경리단 길인데 이 두 곳 지금 시장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수제 맥주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입장이다. 근데 수제 맥주 업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기회가 될 만한 요인들은 없나요? 전 기회는 있다고 보는데 결국 홈술이나 혼술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수제 맥주는 인터넷 판매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서 구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편의점 가지 않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업체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죠. 왜 수제 맥주는 인터넷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제 맥주의 원료들이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주는 수입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통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농산물을 하는데 수제 맥주는 우리나라 농산물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농산물, 우리나라 보리로 만들면 어떻게 보면은 좀 맛있는 맥주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건 식용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맥주용 메가라든지 맥주용 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수제 맥주 업체들도 우리나라 국산 보리라든지 재료를 사용하고 싶지만 그걸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쌀을 좀 첨가하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어려워서 아직 인터넷 판매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전통주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이 올랐겠네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어쨌든 지금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유일한 술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외국주류들이 잘 못 들어올 때 이때가 전통주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전통주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소비 시장을 좀 공세적으로 좀 늘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인터넷, 그러니까 비대면 접촉, 그러니까 관련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고 요즘 신기하게 좀 보니까
이 국내 여행도 주말에는 상당히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을 못 가니까 관광객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 찬스가 있지 않을까. 국내 여행업계라든지 전통지 입장에서 말이죠. 명훈 교수님 그동안에 네. 뭐 우리 지방에 있는 네. 작은 양조장이나 이런 데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행 가실 때 네. 한번 들려보겠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쓰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주류의 트렌드를 오늘 읽어주셨습니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에픽하이 크로쉬의 술이 달다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